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인생 선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았고, 같은 계절을 지나왔고, 같은 걱정과 같은 책임을 나누며 살아왔는데도 어느 날 문득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서운한 말을 심하게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처럼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관계 사이를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딘가 서로 다른 계절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날이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들을 지나온 어느 평범하지만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대를 넘긴 지석 씨와 영숙 씨는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안정된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났고 긴 세월 정성으로 꾸려온 집에는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고 학교 갈 준비로 부산한 아침이 있었고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방이 비어가고 식탁의 의자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잃어가자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는 편안함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 깊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조용히 비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석 씨는 늘 앞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았고 목표가 생기면 곧장 달려갔습니다. 성공, 효율, 속도. 그 세 가지는 그의 삶을 지탱해온 오래된 기준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느긋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빈틈없이 살아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빠른 걸음이 삶 전체의 리듬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 영숙 씨는 남편의 그런 속도에 맞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을 맞추고 식사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생활의 리듬까지 맞추며 오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겉으로는 별말 없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속도에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고 싶은 날에도 서둘러 컵을 내려놓았고 한마디 더 나누고 싶은 저녁에도 남편의 피곤한 표정을 보고 말을 삼킨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삼켜진 말들은 큰 불만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침묵의 층으로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정갈한 반찬 몇 가지와 막 지은 밥의 온기, 천천히 끓여낸 국의 향이 주방과 식탁 사이를 부드럽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한 끼의 식사 안에 그녀의 손길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석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한번 보더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대충 먹고 좀 쉬지. 그 말은 짧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 씨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석 씨에게 식사는 하루를 정리하며 배를 채우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 식탁은 달랐습니다. 식탁은 그날 하루를 나누는 자리였고 굳이 길지 않은 대화라도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장 평범하게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에게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마지막 영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는
그 영토를 너무 쉽게 지나쳐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화도 내지 않았고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속도에만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리듬을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 공기는 서늘했지만 햇살은 부드러웠고 집안은 아직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 고요한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부지런히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올리고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 앞에 조용히 서서 오늘 하루의 리듬을 가만히 고르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영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같이 준비해 볼까요? 지석 씨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차려진 식탁 앞에 앉는 것이 익숙했던 그에게 그 제안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영숙 씨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표정이 아니라 같이 와달라고 조용히 손 내미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결국 지석 씨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해서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가벼운 햇살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칼과 도마, 채소와 그릇,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익숙한 사물들이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 씨는 평소 성격대로 빠르게 칼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반듯하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때 영숙 씨가 그의 손을 가만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채소도 다결이 있어요. 천천히 그 결을 느끼면서 잘라보세요. 서두르면 맛이 배어들 틈이 없거든요. 지석 씨는 순간 그 말이 단지 요리에 대한 말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결을 느끼라는 말, 서두르지 말라는 말, 맛이 배어들 틈을 주라는 말, 그 모든 말이 어쩌면 지난 세월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건네고 싶었던 문장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은 자꾸 빨라졌고 마음은 자꾸 다음 단계로 먼저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움직이는 아내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닿는 칼소리가 더 이상 조급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생활의 박자를 다시 맞추는 작은 연습처럼 들렸습니다. 씻어놓은 채소 위로 물기가 반짝였고 손끝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양파의 알싸한 향, 파릇한 채소의 싱그러움,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냄비 주변의 공기까지. 지석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결과만 보고 지나쳤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냄비 안에서 천천히 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포가 올라오고 재료의 향이 서서히 섞이며 주방 안에 깊고 부드러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석 씨는 습관처럼 서둘러 간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영숙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재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맛이 국물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조금만 더 여백을 줘요. 지석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료들이 서로를 알아간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오래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관계에도 끓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맛이 번져들 수 있는
조용한 여백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자주 결과만 확인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식사는 준비됐는지, 일정은 맞는지, 해야 할 것은 끝났는지, 그런 것들만 살피느라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온도로 하루를 지나고 있는지는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식탁이 완성되었을 때 그날의 음식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깊은 향이 났습니다. 함께 재료를 고르고 함께 손질하고 같은 냄비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저녁. 그 과정 전체가 음식의 맛을 바꾸고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석 씨는 한 숟갈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네. 정말로.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고마움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안함도 스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집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고 바람은 얇은 옷깃을 가볍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나뭇잎 마르는 냄새가 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은 오히려 저녁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석 씨가 조금 앞서 걷고 영숙 씨가 반 걸음쯤 뒤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석 씨는 걷다가 아내의 걸음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췄습니다. 앞서 가는 대신 나란히 걷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사소한 배려, 잠깐 멈춰주는 걸음, 한마디를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어쩌면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런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을빛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지석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삶을 깊이 느끼는 일에는 조금 서툴렀다는 것을요. 그리고 영숙 씨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사람이기보다 너무 오래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해는 상대를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계절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완성된 요리를 먹는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재료를 다듬고 간이 맞기를 기다리고 서로의 속도에 호흡을 맞춰가는 그 느린 과정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보다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데도 왠지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조금만 속도를 늦춰보셨으면 합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걸음과 표정과 숨결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늘 뜨겁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지근한 국물처럼, 천천히 스며들고 늦은 저녁의 조명처럼 조용히 마음을 덮여줍니다. 인생의 가을은 끝을 뜻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풍성한 맛이 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 같았다면 오래된 사랑은 은은하게 오래가는 온기와 닮아 있습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곁에 오래 머물고 몸과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데워주는 그런 온기 말입니다. 오늘 저녁 혹시 가능하시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만이라도 그 사람의 말끝과 표정과 호흡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생각보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탁에도 다시 온기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에도 서늘한 정막 대신 조용하고 다정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함께한 사랑이 다시 한번 같은 계절 속에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한 끼 같은 위로가 닿았기를 바랍니다.